자, 저번 시간에 이제 무한수열을 소개받았고, 이제 무한수열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큰 관점에서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였죠? 나열에서 극한값이 뭔지를 알아간다. 두 번째, 너무 복잡하면 n값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계산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방법은 수투 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방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계산에 대해서 부정꼴이 뭔지도 정리했죠?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리미트 성질이고요. 자, 수투에서 함수 극한에서도 좀 비슷한 걸 배웠고 생각은 똑같아.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본 기억 있어요, 수투에서? 그 AN, BN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fx, gx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가 아니라 x가 a로 접근할 때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죠? 그런 대상만 바뀌면, 예전에 거기 함수 극한은 함수가 대상이니까 함수 기호가 있었고 여기는 수열이니까 수열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목적을 잠깐 할게요. 목적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면 단순하지 않고 어때요? 복잡한 수열입니다. 즉 복잡한 수열 를 대상으로 해서 그 극한값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질 옆에다가 다시 한번 복잡한 수열의 극한값을 어떻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복잡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모양만 복잡하다고 복잡한 게 아니라, 복잡하다는 것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어떤 기본적인 수열 AN, BN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자, 필기만 하지 말고. 집중하자. 자, 여기 이제 복잡한 수열에 요게 일종의 예시입니다. 예시.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예시입니다. 일종의. 즉, 복잡한 수열의 기준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기본 수열 AN, BN이 있는데 그 AN, BN은 간단한 기본 수열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칙 연산으로 엮여져 있는 것을 예로 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서로 두 개의 수열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제야. K를 앞으로 뽑아낸 거고 여기는 두 개의 복잡한 수열, 더하기, 빼기를 묶여 있는 것을 따로따로 AN과 BN의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고 뺄 수 있는지, 그 다음 곱하기로 됐을 때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수 있는지, 나누기로 됐을 때 따로따로 구해서 나눌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물론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하겠지. 그지?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각각 기본 수열을 다 바꿔서 할 수 있느냐? 그때 다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은 반드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 조건이 뭐냐면 요겁니다. 두 수열이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야? 기호를 볼 줄 알아야지. AN의 극한값이 알파고 BN의 극한값이 베타일 때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야 이거? 수렴할 때만. 수렴과 발산 저번에 정의했었죠? 수렴은 극한값이 뭐야? 하고 상수로 정할 수 있는 거고, 발산은 정확한 한 개의 상수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이제 수학적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AN과 BN의 극한값이 수렴할 때는, 이게 중요해. 그럴 때만 두 개의 극한값을 이렇게 AN, BN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처리해서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된다는 겁니다. 자, 함수 극한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쪽 파트에서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기 바래.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분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하는 예제도 좀 풀겠지만 워낙 중요한 거니까 좀 밑에다가 좀 부수적으로 좀 몇 개만 잠깐 정리할게요. 즉, 전체 구조가 이런 거야. N이라는 기본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기본 수열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예시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연산돼도 상관없어. 또 다른 식으로 연산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N의 지수로 BN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응? 또는 우리 로그 배웠죠? 미시 AN이고 진수가 BN이고 복잡한 모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예시해 놓은 거야. 자, 그럴 때 이 전체의 극한값 복잡해졌어요. 이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나열해서 우리가 극한값 추론하는 건 상상도 못 하겠고, 따라서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또 대입해서 전체의 극한값을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 그럴 때 an의 극한값 따로따로 구하고 bn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산하듯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연산을 해도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야.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될 수 없다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 이 두 개가 서로 어떨 때? 수렴할 때만. 그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럼 따라서 퀘스천 할게요. n의 극한값이 만약에 발산하고 이쪽도 만약에 발산해. 응? 그럼 리미트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쪽 an과 bn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했을 때 이 전체도 각각이 발산합니다. 맞을까요? 잘 생각해. 맞을까요? 자, 이때는 리미트 성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이 같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면 나중에 각각 계산해서도 발산하는가? 즉 각각 계산해서 발산했을 때야 이 전체가 발산할까 등등 이 양쪽의 관계는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미트 성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쯤 되면 질문이 들어와야 돼. 선생님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자, 함수 극한과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증명은 애석하지만 고교 과정 바뀝니다. 증명은 고교 과정에서 정확하게 증명해 줄 수가 없어. 응? 너희들이 원하면 이제 대학 수학에 가서 이제 증명을 할 것이고, 근데 증명을 못 하는데 왜 이걸 고등학교 과정에 쓰고, 속칭 말하면 지랄이야.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야? 그 말은 우리가 간단한 극한값만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실제 이제 사용하려면 복잡한 극한값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명은 못 하겠지만 사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증명은 못 한다면은 교과과정 바뀌니까 증명 못 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해하면 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해해주면 돼. 보통은 이제 수렴하고 수렴하면 다 수렴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많이 계산할 때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 정도는 뭐 예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만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각각이 발산하면 전체는 발산할까? 예를 들어서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입니다. 자,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쭉 가면 무한대로 가면 이건 간단한 수열이니까 발산하죠? 그래? 자,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BN이라는 수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거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하죠? 자, 그러면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이거는 무조건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안 되는 것을 하나 샘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수학의 본질상 양쪽이 같으려면 100% 다 같아야 같은 거고, 다르다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지. 100% 틀리다는 거야? 아니면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을 수학에서는 틀리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따라서 발산하고 즉 복잡한 수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수열이 다 발산하면 전체는 다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 극한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하면 비슷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체크하고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수렴하고 발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 리미트 성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이쪽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때 따라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대표 예제를 한번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자, 방금 다뤘던 리미트 성질과 관련된 대표 예제 3가지를 다름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걸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기 바라고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만 딱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먼저 예제 1번 먼저 도전하고요. 자, 도전! 자, 그럼 이제 같이 봅니다. 일단 선생님이 지금 쓴 게 식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an 극한값을 구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n이 여기 있네. 그러면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1분의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3 이퀄 3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부터 정확히 보고 갑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쓸 수 있다는 사람,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결론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뭐야? 리미트 성질을 쓴 거지, 방금. 복잡한 수열인데, 여기가 복잡한 수열이야. 복잡한 수열을 구성하는 게 뭐니, 지금? AN이죠, 여기서는. 그지? 그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려면은 앞에 전제 조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참고로 밑에 잠깐 볼까요? 뭐라고 됐죠, 밑에? 수렴한다는 말이 있지. 여기는 그런 말 없죠. 그지? 그 앞을 봐야 돼. 이런 걸 이렇게 쓰려면 여기 전제 조건이 뭐가 들어가야 돼? 수렴하는 수열 AN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갑니까?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즉, 수렴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니까 결론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이해 가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한 수열이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얘가 전체 이런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주로 쓰냐면 얘 수열을 이용하는 거니까 얘가 BN이야 이렇게 놓고 얘를 BN으로 다 구성시키면 되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는 잘 모르겠지만 A는 전부 BN으로 다 구성시켜버리면 우리 리미트 성질을 써서 따로따로 다 극한값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AN 빼기 1분의 2AN 더하기 3이 BN을 하고 우리가 놓자 그러면 이제 얘를 AN은 이렇게 BN의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2항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걸 이쪽으로 2항 시켜버리면 2AN 플러스 3은 BN 곱하기 AN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우리 목적은 AN을 구하는 거야. AN 이쪽으로 넘기면 2 마이너스 BN AN 이퀄 마이너스 BN 얘도 넘으니까 빼기 3 이렇게 돼서 AN은 요거를 플러스 BN 플러스 3하고 나누기를 또 마이너스 빼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BN은 다 구성이 돼버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건 리미트 성질 쓸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럼 따라서 이제 마무리할 때 얘 극한값 얘는 BN으로 구성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얘는 따로따로 극한값 해도 돼, 안 돼? 되잖아. 왜? 극한값의 BN의 극한값은 뭐니까?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과정에
이제 각각 다 해서 되니까 리미트 bn 플러스 3 리미트 bn 빼기 2 이렇게 가능하고 얘 값이 뭘로? 3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돼야 안 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풀이야.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잘 복습을 하고요. 다만 아까 방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써도 답은 나와. 어? 답이 나오면 어떻다는 거야? A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지만 우연찮게 뭐 하는 거야? 맞은 거가 되지? 아, A는 결국 수렴하는 거였네.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서 잠깐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A는 어차피 문제에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줬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 의미상 A의 극한 값을 하고 물어봤으니까 의미상 뭐라고 힌트가 딱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 수렴이라고 전제 조건을 접근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객관식 문제인데 1, 2, 3, 4, 5 중에 발산이란 지문이 없으면 무조건 수렴하는 거네. 그럼 리미트 성질 바로 써도 되는 거네 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하지만 선생님이 확인할 때는 정확한 과정을 요구할 거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2번 한번 들어갈게요. 자, 2번은 예제 2번입니다. 도전하세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수열 AN입니다. 이거부터 밑줄을 주세요. 수열 AN, 수열 AN. 자, 수열 AN이라는 것은 뭐야? 수렴할 건지 발산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죠? 그지? 따라서 리미트 성질을 함부로 AN에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즉, 이런 거 따로따로 리미트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복잡한 이 한 개 덩어리 수열이 8로 수렴하는 거야. 얘를 이용하면 돼. 얘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수열의 극한값을 취할 때 얘의 모양으로 구성시키면 되는 거야. 그 방법은 위에서 치환했었죠?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이걸 항상 다 쓰기 귀찮으니까. 치환이라는 건 뭐야? 복잡한 걸 간단하게 표현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반드시 치환할 필요 없습니다. 치환하는 게 식이 복잡하면 치환 안 해도 돼. 전체 식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환 안 해도 되지만 모양을 바꿔서 저런 모양으로 구성시키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필요한 거는 2n-1의 제곱 AN인 거야. 이런 모양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 3n 제곱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곱하기 여기 3n을 옆으로 뽑아내고 얘는 공짜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 응? 위에가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 밑에다가 2n-1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즉 리미트 성질을 써서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면 돼. 자, 두 개로 이제 구성됐어. 이제 수렴하나요? 수렴하죠? 왜? 뭘로 수렴해? 8로 수렴합니다. 자, 얘 수렴하나요? 보는 거야. 자, 2차분의 2차인 거니까 우리 보통 이제 수투에서 많이 썼던 방식 2차분의 2차인 거니까 최고차가 2차야. 그럼 최고차는 개수비로 보면 되는 거니까 뒤에 좀 이따 또 한번 연습하겠지만 그럼 무한대고 무한대로 가면 분자 분모를 n제곱 나눠버리면 무한대가 없어지죠. 그게 자체가 리미트 성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할 수 없지만 여기는 다 수렴해버리니까 다 극한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자, 결국 이 전체도 수렴해 안 수렴해? 수렴하죠? 뭘로? 4분의 3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복잡한 수열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4분의 3으로 그럼 따로따로 극한값 구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 생략하겠지만 풀이 과정을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의 제곱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의 제곱분의 3n 제곱. 그럼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거. 수렴하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결과물은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앞에 것도 수렴해? 뭘로? 빨로. 곱하기 얘도 수렴해? 뭘로? 4분의 3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지. 리미트 성질을 정확하게 쓰고 있죠? 과정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매우 시험이 좋아하는 교과 내용입니다. 그렇죠? 함수극한에서 특히 부실하게 공부했던 사람 다시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세 번째 1, 2번은 이제 함수극한에서 했던 어떤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고요. 3번은 이제 수열에서만 어떤 물어보는 문제 형식이니까 3번 특히 좀 신경 씁시다. 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복잡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 리미트 성질을 써야 되니까 전지 조건 An이 어떤 수열인지 빨리 확인해야 돼. 그랬더니 수렴한대.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 성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리미트 성질을 쓸 수 있으니까 좋아. 골치 아프지 않아. 뭐 치환 따위 할 필요 없어. 하고 이게 딱 봤더니 오 마이 갓 쌍 넘고 an이 아니라 an-1 an 플러스 이렇게 주고 왜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퀘스천 할게요. 이거 따로 리미트 성질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묻고 가겠습니다. 즉 리미트 성질을 써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 더하기 20 분모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빼기 14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an하고 n 플러스 n만 틀리잖아요. 앞에 선생님이 분명히 공부했어요. 수렴에 대한 수학적 정의. 즉 an이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수학적 정의 봤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번째 항의 극한값이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나 어떻다? 수렴하면 같다. 이게 수렴의 수학적 표현이었단 말이야. 이해가죠? 이게 훨씬 정확한 거야.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럼 이게 이해됐으면 당연히 수렴한다면, 여기 만약에 수렴한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를 같아 안 같아? 같겠지.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여기가 2n 그랬어도 요 자리에 2n이 있어도 같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수렴에 대한 수학적 정의 때문에 얘하고 얘네들이 뭐가 같다? 둘 다 n에 대한 극한값하고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an에 대한 극한값 얘를 이제 쓸 때 이제 기호를 좀 간단하게 쓰면은 이제 무조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라고 상수로 놓고 그러면 이렇게 리미트 성질 쓸 수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20 알파 빼기 14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 값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풀면 되죠? 그래서 이거 이항시키면 알파 플러스 20은 3 알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니까 알파끼리 정리하면 1알파는 20 플러스 3, 42 42가 되네? 그죠? 그래서 51 이렇게 극한값을 51이 아니구나. 더하면 얼마고? 62가 되고 약분하면은 31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겠어요? 정확히 하세요.